안녕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총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정치와 함께 4차원 생활의 오늘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말하였던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라는 말이 스쳐 지나가네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도 한국 사회의 정치는 사류라고 생각한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인류인데 정치인을 위하는 정치가 우리나라의 민낯이기에 사류라고 판단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왜 사류가 되었을까요? 민주화 사회를 이루어 놓은 한국 사회인데도 정치는 왜 사류가 되었을까요? 민주화 사회를 이루어 놓았다면 최소한 이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교적 바탕 속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구의 태생적인 민주주의와 다를 수 있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자국민들은 태생적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서구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민주주의가 생활화로 체득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만큼 서구의 민주주의는 국민과 밀접하게 실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사회의 국민들은 태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생활화로 되어 있지는 못하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들여다보더라도 상하관계의 봉건적인 민주주의를 선호하지요. 유교적인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세상 어디서든지 정치는 알게 모르게 상하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가 아닌 국민을 보라고 말하고 싶답니다. 서구의 국민은 상하관계의 봉건적 민주주의보다는 수평관계의 태생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요. 한국 사회는 알게 모르게도 아닌 드러나 있는 정치의 상하관계 속에서 국민도 상하관계의 민주주의를 따라하고 있답니다. 명분을 내세울 때는 누구보다도 수평적인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속은 수직관계의 민주주의를 선호하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와 다르게 역사가 짧은 원인도 있지만 국민으로 이루어진 시민혁명이 수평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원인도 있답니다.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도부가 정치에서 함몰되어서 그렇다고나 할까요? 대한민국의 온 국민에게 체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심어놓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광복 후의 민주화 1세대들은 독립운동의 당사자와 후예들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온 국민을 품을 수 있었고 군사정부와 대립하면서 그 정신은 희미해졌을지라도 온 국민의 열정은 남아있었지요. 반면에 군사정부와 대치하였던 민주화 2, 3세대들은 민주화로 온 국민을 말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보수의 대척 속에서 진보의 국민에게 안주하였답니다. 민주화 1세대가 정치에 올라섰을 때는 국민 통합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주화 2, 3세대가 정치에 올라섰을 때는 국민 분열이 현실이었답니다. 민주화 2, 3세대의 정치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겠지요. 민주화의 정치가 70, 80년대에 갇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정치를 이끄는 민주화가 기업에게는 세상 밖으로 도약하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구태의 이념 속에서 퇴보하고 있었지요. 정치 선점의 욕망으로 인하여 퇴보하고 있었답니다. 정치는 사회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답니다. 민주화의 정치는 한국 사회의 모든 곳에다가 민주화를 이전시키지 못하였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구조에다가 국민적인 관심을 옮겨놓지 못하였지요. 오로지 정치에만 집중시켰답니다. 학교, 노동, 기업, 언론, 국가기관, 국방, 종교 등의 한국 사회의 모든 곳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옮겨 심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에만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지요. 상담사님, 역사의 책임을 바로잡지 못한 한국 사회의 보수가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고, 언론마저 진이었던 보수 정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진보 정치였는데 너무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하시는 분의 의견도 맞습니다만 왜곡은 아니랍니다. 역사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보수의 진영에서는 보국안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보국안민은 한국민을 잘 살도록 조성하기 위한 의지가 근원이었지만 보국안민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였던 가난한 한국 사회와 배고픈 자신들의 시절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신들이 힘들었고 배고팠던 삶을 잊지 않고서 한국민을 모두 잘 살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보수에만 안주하지 않았고 온 국민으로 확대하였답니다.
진보 진영의 민주화 1세대들이 온 국민의 국민통합으로 이끌었던 환경과 비슷하답니다. 군사정부의 정략적인 시대 상황이었고 우민화 정책의 일면이었다고 할 수 있더라도 보국안민의 충정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대한민국이 가난하였고 한국민이 배고픔에 시달렸던 한국 사회를 바꿔주고 싶어 하였답니다. 국민에 대한 열정과 자신들의 배고픈 시절을 잊지 않았지요. 국민에 대한 열정과 배고픈 삶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는 것이랍니다. 민주화 지도부가 어렵게 민주화 사회를 이루어 놓으면서 군사정부의 트라우마도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온 국민의 민주화로 발전시켜야 했었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는 민주화 사회가 되어야겠지요. 보수와 진보의 민주화가 기울어져 있지 않은 한국 사회를 조성하여야 한답니다. 진보의 민주화가 국민에 대한 열정과 배고픈 시절을 잊지 않았으면 하지요. 힘없는 한국민이 차별받고 무시받지 않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랬던 지난날을 잊지 않았으면 한답니다. 상담사님,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말하는 상황은 말은 좋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고도 갈등은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조차도 상극으로 변해버렸잖아요. 보수가 역사의 책임을 외면하는 상황과 진보의 민주화가 독과점의 폐해로 변하는 상황의 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서구의 근대 민주주의는 태생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 의한 시민혁명의 성공이 그 모태이지요. 서구의 온 국민에 의한 시민혁명의 성공이란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관심은 실현되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처럼 정치에만 모든 것이 몰려있는 상황이 아닌 학교, 노동, 기업, 언론, 국가기관, 국방, 종교 등에서 자국사회의 주체로서 모두가 자리잡고 몰려있지요. 그 모든 곳에서 정치는 객체가 되어 있답니다. 한국 사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요. 한국 사회는 학교, 노동, 기업, 언론, 국가기관, 국방, 종교 등의 터전에서도 정치가 주체로 되어 있고 국민의 모든 터전은 객체로 자리 잡아버렸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로 인하여 사조직의 춘추전국 시대를 만들어 놓았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학교, 노동, 기업, 언론, 국가기관, 국방, 종교 등에서 4차원 생활의 부작용으로 이루어진 사조직의 출몰이지요. 한국 사회의 모든 구조 속에서 사조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고도 갈등과 사분오열이 현실이지요. 자신들만 위하고 자신들의 생존만을 내세우며 견제를 외면하는 사조직은 민주주의를 역행하게 만든답니다. 4차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동생관계는 사조직에 불과하지요. 4차원 생활의 일탈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있고 4차원 생활의 시민의식을 이루어 놓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의 후유증으로 이루어진 동생관계는 모두가 잘못된 사조직에 불과하답니다. 한국 사회가 잘못된 수많은 사조직들로 인하여 모든 상황들이 어렵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20여 년 동안 잘못된 사조직들의 폐해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견제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사조직들의 숨겨진 흑막들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지요. 아니, 이미 나와 있는 곳도 많을 겁니다. 4차원 생활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히 접할 수 있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동생관계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한국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동생관계로 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답니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투명하지 못한 사조직의 폐해는 클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국은 군부에서 이루어진 사조직의 폐해를 이미 경험하였답니다. 군부개혁을 이끌었던 민주화가 투명하지 못한 사조직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상담사님, 한국 사회의 온 국민의 민주화를 위해서 보수 진영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보수 국민은 민주화보다는 군사정부의 보국안민을 선호하고 단절해 놓았다면 소윤섭이 팟캐스트가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보수 진영의 속내를 한국 사회가 풀어주지 못해서 겉으로만 그렇게 보인답니다. 물론 보수 진영의 권력과 그리고 언론의 막강한 힘의 영향 속에서 보수 국민은 군사정부의 보국안민을 선호한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군사정부 시절의 환경 속에서 어용단체와 표몰이에 동원되었던 보수 국민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굳어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정치적인 팬덤 지지층과 다를 것은 없지요. 실제로
보수 진영의 사회 지도층과 팬덤 지지층을 제외하는 보수 국민의 다수는 안보와 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한국민이었을 뿐이었지요. 진보의 이념에는 쉽게 다가서지는 못하고 보수의 진영에서 묵묵히 살아온 것이죠. 역사의 책임을 짊어져 주기를 바라면서 보수 국민의 평범한 한국민들은 보국안민의 안보와 안정을 선호하였지요.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절실할 때는 보수 국민도 함께하였답니다. 보수 진영의 사회 지도층과 팬덤 지지층이 국민과 후손을 위해서 역사의 책임을 짊어지고 도덕적인 한국 사회의 보수로 다시 태어난다면 보수 진영의 보국안민을 온 국민에게 성공시켜 놓게 된답니다. 진보 진영의 사회 지도층과 팬덤 지지층 그리고 평범한 한국민들은 민주화 사회를 이끌어 놓고서도 반쪽의 한국 사회에 안주하고 있었답니다. 진보 진영으로만 매몰되어 있었고 보수 진영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은 희박하였지요. 보수 진영과 함께 한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상황을 조성하지 못하였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제3지대이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만 된답니다. 어느 진영이 국정 운영을 맡더라도 한국 사회의 온 국민은 자신들의 터전 속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온 국민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 그리고 4차원 생활을 인류로 만들고 싶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